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분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분자 간에 상호가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가지고 분자와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원에서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분자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같은 원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분자가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분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자 간 상호작용이 왜 중요하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 세 가지 상태를 나눌 수 있을 때 나뉠 때, 세 가지 상태로 나뉠 때 작용하는 게 이 분자 간 상호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번 단원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보겠다고. 마찬가지 그 상태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이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낼 건데 극성 분자에서 라고 물어봅니다. 극성 분자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두 원자가 전기 음성 차이가 다를 때 만들어지는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극성 분자는 다른 말로 쌍극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쌍극자 모멘트 기억나셔야 돼요. 쌍극자라고 얘기할 건데 쌍극자는 한 분자 내에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델타 플러스 이거 나 왜 안 잘랐었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적인 전하, 부분적인 양전하, 음전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쌍극자 하나랑 다른 쌍극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힘을 이름을 쌍극자가 쌍극자를 만났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근데 이번에는 극성이 아니에요. 무극성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무극성 분자가 되게 웃긴 게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 이 전자 구름의 형태로 얘기하는 전자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자가 막 싸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자 구름이 치우쳐요. 치우치면 전자가 많은 거니까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한쪽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쌍극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건데 그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편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극이 편중되었다. 우리가 편애한다라고 하죠. 극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럼 편극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쌍극자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 쌍극자가 만들어진 쌍극자 이름을 우리는 유도 쌍극자라고 합니다. 근데 쌍극자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같은 말로 유발 쌍극자라고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순간 쌍극자라고도 해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얘네 모두 다 무극성 분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도된 쌍극자로 생긴 분자 사이에 당연히 쌍극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 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분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자, 근데요, 이 분산력이 됐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모든 분자 내에서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쌍극자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에서도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지? 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편극 현상은 전자가 치우친다며.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자는 전자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내에서 전자의 분포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편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자에 작용할 수 있어요. 무극성이든 극성이든. 그래서 얘는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무극성이었어요. 어느 순간 편극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얘는 유도 쌍극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요 옆에 있는 쌍극자를 또 다시 유도 쌍극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도 유도 쌍극자고요. 얘도 유도 쌍극자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힘이 분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셔요? 자, 세 번째 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힘의 이름은 수소결합이에요. 세 번째. 색이 잘 안 보이나요? 몰라요. 난 이 색깔이 좋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이랑 결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서 걔네들이요. N, O, F. 에 결합한 수소랑 다른 분자에 있는 NOF 사이에 강한데, 중요한 게 있네요. 매우 강한 쌍극자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마디로 쌍극자 힘의 한 종류인데 너무나도 강하고요. NOF라고 하는 특정 원소랑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를 따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수소결합이라고. 그럼 왜 굳이 NOF여야 할까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얘는 지금 쌍극자 힘이고요. 알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이죠. 힘이 세단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힘이 세려면 결합력이 세야 돼요. 결합이 세야 된다는 건데, 자, NOF랑 H가 어떤 관계냐? 자, NOF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있는 여기 애들입니다. 그죠? 원자 반지름이 같은 주기 애들보다 작아요. 그죠? 거리가 작아요. 원자 핵이랑 전자랑 겹칠 때 훨씬 더 거리가 짧지요. 거리가 짧으면 힘이 더 세지요.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전기 음성도 차이. 수소와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애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NOF는 따로 떼서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극자 힘 중에서도. 되시지요? 자, 밑에 확인하게 보시면 수소, 산소, 질소 분자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가? 분자 간 상호작용, 얘네 셋 다 무극성이죠. 그러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 쌍극자라고 하는 힘, 그다음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힘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끓는 점 연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끓는다는 거는 우리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끓어요? 쉽게 끓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서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크다라고 합니다. 혹은 높다. 극성 2. 왜요? 우리 알고 있듯이 무극성 분자에는 분산력만 작용하는데 얘는 분산력도 있고 쌍극자 힘도 있잖아요. 힘이 더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랑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가 얘보다 훨씬 더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이번에는 극성 분자일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가 어떨 때라고 얘기를 할 건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작년에 0이다 0이 아니다만 배웠어요. 이때 표를 잠깐 보실까요? 자, 가나다가 있습니다. 0입니다. 0이 아닙니다. 를 비교했을 때 가는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공부했고요. 다는 극성 분자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고요. 나다. 이거 아니지. 반대로 썼지. 얘가 나다고. 얘가 가지요. 근데 우리 쌍극자 모멘트가요. 사실상 뮤값을 구하는 식이 하나 있었어요.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랑 거리랑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건 궁금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있다 없다로 작년에 봤고, 이번에는 숫자가 크냐 작냐를 볼 건데, 두 번째 이번 동그라미 보시면 분자량이 같대요. 그러면은 분자량이 같다는 건 가와 다를 비교하자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없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끓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있고 없고. 아니, 없고 있고. 그러면은 0일 땐 0, 2.9일 땐 56.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땐 끓는 점은 높아요. 그죠? 극성 분자가 더 끓는 점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엔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이번엔 나와 다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크냐면은 다가 더 커요. 그죠? 나보다. 그랬더니 끓는 점도 다가 커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증가하면 끓는 점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지금 표를 이해한 거죠.
그죠? 다시 2번으로 넘어와서 분자량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더 많이 전기 음성도차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죠? 우리 옛날에 공부했을 땐 정의하자면 공유결합의 극성의 척도라고 얘기했고요. 극성 분자에서. 그래서 더 많이 극을, 전자를 빼앗아가면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표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니까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극성 분자가 아닌 무극성 분자에서는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분자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분자량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개수는 곧 전자의 개수와 같죠. 전자가 많다는 건 편극이라고 하는 게 잘 일어날 수 있대요. 편극이 뭐였지요? 전자쌍이 순간적으로 치우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도쌍극자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자, 당연히 전자가 많으면 잘 치우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크다 혹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예시 보시면요. 염소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민 액체고요. 얘는 고체래요. 자, 그러면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현재 25도씨라고 생각했을 때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염소는 이미 끓었고요. 기체도 브로민 아직 안 끓었어요. 아요딘이랑. 근데 액체 고체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건 누구예요? 아요딘이 아직 못 끓었죠. 고체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 우리가 알고 있죠. 할로젠 3개의 원소고요. 이렇게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무극성이죠. 걔는 지들끼리 결합한 거니까 분자량과 끓는 점은 어떤 관계예요?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에서는 분자량이 분산력과 연관성이 있구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요. 실제로 얘네가 얼마나 결합이 단단하게 되어 있느냐. 왜냐면 이거를 끊어내야지 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크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대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건 끓는 점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소, 산소, 질소 세 분자에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분자량이 큰 걸 찾으셔야 되죠. 2고요, 32고요, 28입니다. 아마 산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세 번째. 수소결합 화합물. 수소결합 화합물은요, 쌍극자 힘에서도 가장 센 쌍극자 힘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분자 간 힘이 됐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끓는 점이 없습니다. 왜요? 강하기 때문이죠. 강해서 끓는 점이 됐다 높아요. 대표적인 건 누가 있냐면 FON이라고 했었죠. HF, N이랑 결합 FO, H2O, N, NH3, 암모니아.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수소결합 화합물질이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염기쌍에는 수소결합하지요. 또한 단백질, 아미노산 간에도 수소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밑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이 그래프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다른 교과서에는 다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수소결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에서 17쪽 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다 H가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분석을 할 건데요. 14족 원소를 먼저 볼 거래요. 14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극성이에요. CH4. 가장 대표적으로 CH4가 있기 때문에 발이 4개죠. 자, 무극성 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합니다. 그래프 그림에서는 요거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주기가 커진다는 거, 밑으로 간다는 거죠. 같은 족에서 원소. 그래서 원자 분화가 커질수록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 끓는 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를 보시겠죠. 이렇게 갈수록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증가하죠. 무극성 분자 분산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를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14족, 그 다음에 질소는 15족, 얘는 16족, 17족이죠. 나머지 14, 15, 16족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극성이에요.
분산력도 적용하지만 쌍극자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메테인보다는 조금 높아요. 4족보단 높아요. 14족보단 높아요. 14족보단 높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주기성이 길어져요? 그럼 끓는 점도 똑같이 이렇게 가죠. 얘네 왜 그러지? 분명히 쌍극자 힘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서 전기 음성도는 여기가 되게 커요. 근데 지금 주기성을 보인다는 거는 14, 15, 16쪽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전기 음성도 차이는 점차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지금 얘네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원자 번호가 커지면요, 극성이 작아져요. 그럼 쌍극자 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원자의 개수, 원소의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자량이 증가해요. 그럼 분자량이 증가하면 뭐가 커져요? 분산력이 커져요. 자, 힘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요. 원자 크기가 작을 때는 분자의 극성에 의한 그 쌍극자 힘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요, 쌍극자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요, 분산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력의 증가에 의한 끓는 점 증가 효과가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해서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무극성 분자의 주기성과. 이해되십니까? 힘이 없는 건 아니고요. 분산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더럽게 많아지기 때문에. 되시죠? 자, 세 번째는 요거지요. 자, 갑자기 CH4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더럽게 높은 데서 올라가 있죠. 전문이. 자, 분자량이 겁나 작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더럽게 높아요. 왜 그런 거예요? 얘네 셋 다 수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주기율표는 이렇게 간다면요, NOF입니다. 그러면은 F가 쌍극자 힘이 가장 수소와 크기 때문에 F가 짱이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여기 16쪽이야. 그리고 여기 17쪽이고, 뒤로 갈수록 또 17쪽도 안 되죠. 15쪽이고요. 얘기 세 개만 비교하자면 16쪽, 17쪽, 15쪽입니다. 내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15, 14, 15, 16, 17이어야 되는데 얘네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플루온 전기 음성도 산소보다 높아요. 근데 끓는 점 물이 높아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분산력도 작용하고 쌍극자 힘도 작용하고 수소결합도 작용하는데 수소결합의 개수가 좀 다릅니다. 자, HF는 이렇게 생겼고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자가 다른 플루오린화 수소랑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수소결합. 그죠? 이쪽에도 수소결합 하나 가능하죠. 그러면은 플루오린화 수소는 2개 수소결합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물 분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작년에 산화수 배우면서 전체 산화수의 합은 총 0이어야 돼요. 지금 전자쌍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수소는 전자쌍을 산소한테 빼앗겼어요. 몇 쌍? 2쌍 빼앗겼기 때문에 2-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존재하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도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겠죠. 얘는 하나의 더 물분자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물분자는요, 총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요. 플루오린화 수소는 2개 수소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크지만 수소 결합의 수는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분자가 플루오린화 수소보다 끓는 점이 높습니다. 라고 해서 저기 숫자가 역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질소도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수소 3개이기 때문에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수와 플루오린은 여기에서는 우리 알다시피 전기음성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 역으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16쪽 물이 짱입니다 라고 하는 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기 문제 보시면 수소결합 가능한 거 누구야? NOF 얘죠. 돼요? 자, 분자간 상호작용 봅시다. 오늘은요, 우리 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끓기 쉽지 않다기 때문에 고체고요. 액체고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고체가 분자간 상호작용의 힘이 가장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극성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힘의 이름은 쌍극자 힘이었어요. 두 번째, 유도된 쌍극자는 무극성이지요. 그래서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 편극 현상에 의해 나타나고, 전기음성도 큰 NOF랑 결합한 수소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되십니까? 자, 1번에 지금 여기 그림 물분자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점선, 하나는 막대기로 꼽혀 있죠. 막대기로 꼽혀 있는 이 아이는 공유결합.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수소결합입니다. 자, 그럼 얘는 왜 실선이고요? 얘는 왜 점선일까요? 실선은 우리가 온도 변화, 가열해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얘는 가열하면 끊어져요. 그죠? 그래서 얘는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선이고요. 얘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선입니다. 한마디로 얘가 더 강한 힘이라는 거죠. 먼저 간 결합은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 어떤 종류 분자 간 상호작용인지.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쌍극자입니다. 자, 쌍극자인데요. F랑 결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쌍극자 힘 중에서 더 강한 힘인 수소결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쌍극자 힘도 있고 분산력도 있습니다. 되죠? 이번은 F2. 무극성 분자네요.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만 나타냅니다. 자, H2S는 쌍극자네요. 쌍극자 힘일 겁니다. 물론 분산력도 들어 있습니다. 3번에 아르곤 염소, 사이마탄소, 암모니아입니다.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거는 FON, 그러니까 암모니아죠. 한 가지. 자, 아르곤 염산은 분산력. 자, 염산은 무극성인데 당연히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가장 헷갈리는 게 아르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활성 기체지요. 얘는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이걸 틀려 X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르곤은 단원자 분자입니다. 얘 하나가 다른 애랑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건, 물론 활성이 됐다 저거 다른 아이랑 반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있을 때를 물어보는 거죠. 지들끼리 있을 때 아르곤 기체가 겁나 많아요. 그럴 때 얘 또한 전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8쪽 원소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면 편극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산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디귿번에 쌍극자 힘이 있는 건 CCL4. 이거 무극성인데요. 그럼 안 되지요. 자, 쌍극자 힘이 있는 건 누구만 돼요? 아르곤, 염소, 사이마탄소, 암모니아만 되죠. 디귿번 틀렸네요. 자, 다음 문제에 생각된 주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쓰래요. HF 수소결합. 수소결합인데 상극 C로 썼어요. 수소결합. 이거 무극성이에요. 분산력. 얘도 무극성이에요. 분산력입니다. 끓는 데 가장 높을 거는 HF죠. 그죠? 돼요? 자, 오늘은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의 힘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힘이 세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이 달라짐으로 상태,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걸 나눌 때,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건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수소결합은 그 쌍극자 힘 중에서도 FON이랑 결합한 경우에만, 수소가 그런 경우에만 되는 거다라고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세 가지 힘 구별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